안녕하십니까. 채널 T입니다. 오늘은 제가 필리핀에 산지 약 이제 8년 정도가 되어가고 있고요. 지금은 뭐 락다운이라서 전에 하던 일이 거의 뭐 망했지 않습니까? 망했는데 새로운 일도 뭐 준비를 하지만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아이디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냥 생각만으로도 이런 건 어떨까 하는 게 있으면 항상 제가 이제 제 노트에 이렇게 적어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업종 같은 경우는 조금 깊게 자료도 이제 찾아보고 조사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시장 조사도 해보고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만들어 보거든요. 뭐 이런 걸 통틀어 보니까 제 노트에 무려 72개 72가지의 필리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 중에 뭐 거의 대부분은 다 쓸모없는 필요 없는 거지만 그래도 뭐 저한테는 필요 없겠지만 뭐 다른 분들한테는 하나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은 이제 필리핀의 이제 필리핀이 이제 내수경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소매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필리핀 내수 소비 시장의 근간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리사리 스토어입니다. 너무나 많죠. 이 사리사리 스토어가 전국에 무려 100만 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지만 필리핀의 각 이제 언론사라든지 각종 이제 그 공장들, 물건을 공급하는 이런 업체에서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필리핀 사람들은 필리핀의 이제 총 사리사리 스토어를 거의 100만 개 정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역자료가 뭐냐 하면은 필리핀의 소비재 시장, 그러니까 뭐 캔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뭐 각종 식자재라든지 뭐 샴푸, 뭐 린스, 뭐 식용유, 조미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비재 시장의 무려 46%를 이 사리사리 스토어에서 판매가 됩니다. 나머지 한 30% 정도가 이제 큰 이제 슈퍼마켓, 하이퍼마켓이나 SM, 그리고 로빈손 슈퍼마켓. 로빈손이 굉장히 큽니다. 필리핀에 약 2,000개가 넘는 지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매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사리사리 스토어가 필리핀의 이제 서민 경제의 절반 이상을 꽉 쥐고 있는 겁니다. 단지 그 숫자가 너무 많고 영세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 잠재력은 굉장히 크다. 요런 이제 기초 지식을 가지고 이제 사리사리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렇다고 해서 사리사리 스토어를 할 수는 없어요. 첫 번째가 이제 외국인이 할 수 없는 이제 소매업이고, 두 번째는 이제 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리사리 스토어를 이제 생각한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이제 제가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다. 사리사리 스토어에 물건을 공급을 하면 어떻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사리사리 스토어 사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들은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리사리 스토어는 창업 자체가 너무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퍼밋이 없어요. 바람가이 퍼밋 하나만 있으면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쉽게 이제 창업을 할 수가 있고 세금 문제에서도 또 해방이 되잖아요. 대신 매출은 굉장히 작겠죠. 하지만 모든 소매업을 하시는 분들의 고민은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큰 슈퍼를 하든 아무리 작은 사리사리 스토어를 하든 첫 번째가 물건의 공급. 내가 팔 물건을 어디선가 가져와야 되잖아요. 어디선가 누군가는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리핀의 큰 마트에 가면은 이제 막 시장 카트 있잖아요. 여기에 막 진짜 과자라든지 작은 음료수를 산더미처럼 막 사가지고 가시는 분 보셨죠? 이분들이 다 사리사리 스토어 사장님들이시거든요. 직접 발품을 팔아서 자기가 팔 물건들을 이제 가져와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접근을 해본다면 공급업체로서의 사리사리 스토어의 시장을 접근을 한다면은 뭔가 힌트가 있지 않나 라는 측면을 보고 저도 조사를 많이 하고 이제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 자료들이 조금 있는데 그것도 한번 하나의 힌트가 됩니다. 두 번째는 직접,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코필 커플이라든지 필리핀에 이제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뭐 이런 분들이 있는 분들은 규모가 큰 사리사리 스토어 한 개를 하는 것보다는, 이건 단지 제 생각입니다. 제가 검토해가지고 나온 이제 결론입니다. 작은 일반적인 사리사리 스토어 10개를 만들어가지고
나의 프랜차이즈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건 공급, 물건을 이제 팔 물건을 구매, 사입은 한 번에 일어나는 겁니다. 한 번. 그죠? 그걸 분배해 가지고 각 지점, 나의 지점들에 이제 비치를 해놓고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가게 하나를 운영하는 거나 가게 10개를 운영하는 거나 시간과 노력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똑같잖아요.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가게당 하루 1 매출을 보통 이제 사리사리 스토어의 마진율을 5%로 보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10%라 그러는데 10%는 되지가 않습니다. 10%가 넘는 마진율을 가진 제품들이 팔리는 양은 너무 작고요. 거의 2%, 3%대 마진을 남는 제품들이 거의 많이 팔리기 때문에 전체 마진율은 5%로 보는 게 합당하지 않나. 제 자료입니다. 제가 조사하고 이제 검토한 자료는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1매출 1000페소를 찍으면 남는 것은 50페소 남는 겁니다. 굉장히 너무 작게 남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가게 하나당 월 매출에서 이제 월 이득을 2만 페소 남는 사리사리 스토어는 굉장히 잘 되는 가게입니다. 필리핀에서 이제 사리사리 스토어를 하는데 월 2만 페소의 순이익을 가지는 가게는 정말 상위 30%에 들을 정도로 귀합니다. 그렇게 팔려면 일단 첫째 물건 가지수가 많아야 됩니다. 물건 종류가 많아야 돼요. 두 번째는 언제든지 잔돈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많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의 트렌드죠. 요즘의 트렌드 핀테크, 뭐 스마트 파달라라든지 뭐 트루머니라든지 이런 G캐시, 스마트 캐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같이 취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세 대납, 뭐 수도세 대납, 인터넷 대납 등 이런 이제 잡다한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이제 비즈니스죠. 조그마한 깐틴, 조그마한 이제 필리핀 로컬 음식을 간단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 사리사리 스토어에서 콜라를 한 잔 사 먹을 수 있고 담배를 한 잔 사 이런 이제 복합적인 것을 다 했을 때 한 달에 약 2만 페소를 순이익이 남는다면, 그러니까 가게세 내고 직원들 급여 주고 이제 전기세 물세를 다 했을 때 2만 페소 나면 대성공하는 게 바로 사리사리 스토어입니다. 이걸 10개를 만들면은 잘 안 되는 가게들 빼더라도 약 15만 페소 이상의 이제 순이익이 남는다라는 게 이제 제가 이제 만들어 본 이제 자료 검토해가지고 나온 결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다가 시범적으로 한 3개에서 4개 정도를 동시에 오픈해서 한번 해볼까 하다가 지금 멈춘 상태고요. 가능성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복합 매장으로 가는 게 가장 좋다. 첫 번째는 이게 사리사리 스토어의 이제 품목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 집에 가면 다 있더라. 이게 1번입니다. 2번은 저 집에 가면 언제나 잔돈이 있더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거든요. 100페소나 500페소, 뭐 1000페소짜리 지폐를 가지고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필리핀 분들도. 그러면 그냥 못 바꾸니까 어떤 가게라도 가서 뭐 담배 한 가치를 산다든지 뭐 10페소짜리 뭘 한 개 사면서 1000페소짜리를 건네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필리핀 사리사리 스토어의 거의 절반 이상은 잔돈이 없다 그럽니다. 잔돈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잔돈을 준비한 가게는 그 고객의 머리에 딱 박힙니다. 그리고 그 동네 소문이 다 납니다. 저 집에 가면 다 있어. 항상 있어. 이거 무시 못합니다. 여기에서 올라오는 이 마진이 이 판매량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물건의 다양화. 두 번째, 잔돈 구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세 번째는 이제 이거는 운영의 측면에 들어가는 건데요. 외상은 아예 일절 거래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외상을 안 하면 팔리지가 않아. 단기간입니다. 외상을 안 하는 손님들도 많습니다. 그분들만 잡고 영업을 하시면 됩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1년 동안 라면, 우리가 즐겨 먹는 라면을 몇 개나 먹을까? 이건 2016년 자료입니다. 하지만 뭐 큰 변동은 늘었으면 늘었지 줄었지는 않았을 건데요. 2016년 기준으로 보면, 발표 기준으로 보면 필리핀이 약 34억 개 정도를 먹습니다. 많이 먹죠. 전 세계 평균으로 치면 8위입니다. 8위에 엄청난 양인데요. 한국은 7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만큼 필리핀에서도 라면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인기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필리핀은 이제 이 라면을 이제 국내 생산도 있지만 해외에서 수입도 되게 많이 합니다. 2017년 근거로 해가지고 필리핀의 라면 총 수입 금액은 미화 3,627만 달러 어치를 수입한 것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 라면, 한국에서 수입하는 라면은 이제 탑5 중에서 한국 라면이 5번째로 수입을 많이 하는 라면 시장인데요. 정감률을 보면은 한국 라면의 이제 수입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필리핀의 라면 시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세계 7위가 한국, 8위가 필리핀입니다. 이게 이제 2016년도 조사였으니까요. 조만간 곧 필리핀의 라면 판매 개수는 한국을 따라잡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여기서 이제 생각 발전을 이제 제가 조금 더 합니다. 이런 자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필리핀의 깐틴과 한국의 분식점을 결합을 했을 때 어떤 점에서 포인트를 두고 어떤 컨셉으로 갈까 했을 때 이 라면 전문점이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타이틀 같은 경우를 이제 월드 누들, 전 세계의 라면을 다 판다 라는 컨셉으로 필리핀의 라면, 인스턴트와 로미 같은 이제 필리핀 전통 우동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과 한국의 이제 라면들, 그리고 일본 라면들, 중국 라면들, 그리고 동남아 각지에 있는 라면들을 소량이지만 준비를 해놓고 팔면은 컨셉은 나쁘지 않겠다. 특히나 이제 필리핀 젊은 층들한테 먹힐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격대 자체가 굉장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접근 자체가 용이한 이렇게 만들어서 프랜차이즈화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업종 중에 하나가 이 라면, 그러니까 라면을 컨셉으로 한 분식점입니다. 이런 자료들을 조금 한번 힌트 삼아 아니면 심심풀이로 한번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